성능 지표는 작성하기가 까다로워요. 이런 거를 한 번도 접해보거나 써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이 성능 지표가 합격이나 탈락에 영향은 별로 없어요. 이게 어려운 게 이거예요.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 하도 지적을 많이 하니까 처리량, 시각화, 데이터베이스 응답 속도, 알고리즘, 연동 IoT 플랫폼 수. 근데 그런 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 성능 지표 작성 예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하니까 그러니까 지적이 덜 나오더라. 안녕하세요. 정달 멘토입니다. 오늘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 세 번째 시간 성능 지표 목표 및 측정 방법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능 지표는 작성하기가 까다로워요. 이런 거를 한 번도 접해보거나 써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근데 이 성능 지표가 합격이나 탈락에 영향은 별로 없어요. 합격시켜줄 건데 이걸 잘못 써서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고 또 이걸 잘 썼다고 해서 합격시켜주는 경우는 더더욱 없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평가위원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주로 소프트웨어 IT 쪽을 하다 보니까 항상 지적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체가 있는 제품들, 화학 제품이랑 기계 같은 것들은 나라에서 정한 규격이 있더라고요. 그걸 실제로 팔려고 하면 그 공인 시험 기관에서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성능 지표 만드는 게 어렵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성능 지표가 양식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작성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예요. 하드웨어는 그것도 상관없어요. 또 규격이 다 있거든요. 근데 서비스나 플랫폼, 소프트웨어 이쪽에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이쪽에는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성능 지표 작성하는 법을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양식에는 표가 없어요. 그냥 공란이에요. 근데 예전 2023년 거 양식에 보면 성능 지표 쓰는 양식이 있거든요. 이것도 오래전부터 비슷하게 쓰던 건데 최근 게 이 양식이에요. 결과물의 성능 지표, 평가 방법 및 평가 환경 이걸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평가 항목을 쭉 쓰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냐 여기 목표치를 쓰는 거죠. 1차 년도, 2차 년도의 목표치. 보통 다 1년짜리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을 찾으려면 인터넷 들어가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양식 치면 여기 2023년도 양식이 있거든요.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전에 쓰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샘플을 공개해 놓은 게 있어요. 기계 분야고 여기는 화학 제품 분야거든요. 이거 보면 압력, 나노 입자 크기, 분산도 이런 거 기계 제품 개발할 때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화학시험 연구원, 나노 융합 기술 연구원 이런 데서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어떤 기계를 개발할 거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데서 통과돼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그 성능 지표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이거는. 그리고 화학적 의류 시험 연구원 이런 데서 안 되면 못 팔잖아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측정하고 측정 방법은 걔네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측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야면 최종 판매하기 전에 공인 시험 기관이 있어요. 측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된다. 그럼 큰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했던 사례인데 플라스틱 제품의 위생성, 냄새, 맛, 내열수성, KS 인증 마크, 품질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쓰고 최소 기준만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복합 제품, 이거 의류 같은 건데 소프트웨어 제품이랑 결합된 거예요. 실체가 있는 제품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이거예요.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 이거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계속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것도 양식이라고 해서 샘플로 공개한 게 있어요. 정보통신 분야. 이거 보시면 처리량, 시각화, 데이터베이스 응답 속도, 알고리즘, 연동 IoT 플랫폼 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처리량은 서버 증설하면 되는, 해결 다 되는 거고. 이거는 개발하는 기능하고는 큰 관계는 없어요.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어떤 기능인가가 중요한데 성능으로 평가하려고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이런 거 거의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 안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 잘못된 거예요. 눌렀는데 0.5초 안에 응답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럼 프로그램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서비스 출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할 때 하도 지적을 많이 하니까 여기 나온 거대로 그대로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그 지표를 냈는데 이거 갖고 뭐라고 하시더라고. 이게 뭐냐고. 일반적인 거 내면 어떡하냐. 욕 들어먹었다 이거죠. 이거대로 해도 욕 들어먹으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 성능 지표 작성 예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정답은 없는 건데 경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니까 그러니까 지적이 덜 나오더라. 예, 지적이 덜 나오니까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줬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더라는 거죠.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쓰라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성능 지표에 데이터베이스 응답 속도, 알고리즘, 개수, 연동 플랫폼 이거 써도 돼요. 기본적으로 몇 개 쓰되 기능 있죠. 우리가 원래 어떤 기능을 하겠다.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나 플랫폼을 개발하면 어떤 기능 위주로 개발하잖아요. 그 기능의 정합도라는 게 있어요. 기능을 정합도로 바꿔서 제출하고 테스트는 여러 번 한다.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일단 항목을 7, 8개로 처음에 이렇게 냈어요. 4개 정도 해도 통과시켜줘요. 근데 성의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7, 8개 항목으로 구성해라.
소프트웨어 성능 평가 예시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DB 응답 속도라든가 처리량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개발하는 제품에 따라서 두세 가지 정도를 포함하시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그거 쓰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기능을 보통 개발하실 텐데 그 기능을 성능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정합도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결제하는 기능이다. 그러면 무슨 결제 기능의 정합도. 정합도라는 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1번 하든 100번 하든 해서 100번 했을 때 100%다 통과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게 수치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하고 다니는 테스트 횟수는 최소 20번. 10번으로 하면은 다 되면은 100%고 20번 중에 19번 되면 95%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95% 이상은 다 넘어야겠죠. 그리고 결제 같은 건 100%다 돼야 되는 거고 결제를 만약에 성능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됩니다. 만족도나 설문조사도 해갖고 만족도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하겠다.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베타 테스트를 돌려서 회원이랑 어떤 데이터베이스 건수를 등록하겠다. 몇 건. 이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세한 측정 방법이라고 이 측정 방법을 상세하게 써야 돼요. 측정 방법을 한마디 쓰지 말고 성능 지표 자체를 매우 상세하고 길고 복잡하게 쓴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무슨 기능의 정합도는 정합도인데 그 플로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좋아요. 뭐뭐한 데이터베이스 응답 속도. 여기도 무슨 노티피케이션 푸시 속도. 그냥 속도만 하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은 노력한 흔적이 보이거든. 평가 방법은 공인 시험 기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이 기관에서 이 성능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결과물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인시험 기관에서. 그래서 사소한 것도 모두 기왕이면 공인시험 기관에서 해라. 자체 평가도 해도 돼요. 쉬운 거 같은 건 자체 평가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회원 건수 몇 명 등록했다고 했으면 그거는 자체 평가만 해도 그 DB 내역 보여주면 되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거 말고 정확도 같은 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기관에 맡겨서 성능이 나온 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 19, 8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정이 되면 고치라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럼 그때 다 수정할 수가 있어요.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성능 목표치를 낮출 수도 있고 이런 걸 빼라고 그러면 뺄 수도 있고 다른 걸 추가하라고 하면 추가할 수도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공하는 기본 지표에서 두세 가지 쓰고 나머지는 기능의 정합도 위주로 쓰시고 그 성능 지표 자체를 이렇게 상세하게 써라. 그러면 평가위원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할 거예요. 평가위원도 이 소프트웨어 잘 모를 수 있고 소프트웨어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갖고 하나하나 따지기가 어려워요. 들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샘플 보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 궁금한 점은 정달면 또 네이버 블로그 오셔서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